지난 2019년 12월 20일 아스날의 감독으로 선임되어 현재 EPL 최연소 감독 타이틀을 얻은 미켈 아르테타.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눈에 띄게 향상된 경기력으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르테타 감독이 현재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수는 경기 도중 득점에 집중하고 골키퍼는 상대의 슛을 막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현역 시절 홀딩 미드필더로 뛰면 지도자 수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인 펩 과르디올라가 당시 수석 코치이자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미켈 아르테타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1982년생 스페인 바스크 태생인 미켈 아르테타는 1997년 FC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을 시작으로 2001년 파리 생제르맹 임대, 2002년 레인저스, 2004년 레알 소시에다드를 거쳐 2005년 에버튼으로 이적하며 7년간 팀 에이스로 활약하다 2011년 아스날로 이적했습니다. 아스날에서 6년간 홀딩 미드필더로서 든든하게 중원을 책임지던 그는 팀의 주장을 맡은 후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아르테타는 아스날 내외부에서 유명한 지도자가 될 선수로 평가받습니다. 당시 그를 눈여겨본 사람 중 한 명은 라이벌팀 토트넘의 감독이었던 포체티노였습니다. 포체티노는 현역 파리 생제르맹 시절 유망주였던 아르테타의 멘토를 맡을 만큼 둘은 친밀한 사이였기에 그에게 토트넘 코치직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아스날의 주장이었던 아르테타는 팀과의 의리를 위해 포체티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죠. 그리고 그가 은퇴할 즈음 아스날의 감독이던 아르센 벵거는 아르테타에게 아스날 유스 아카데미 코치직을 제안합니다. 아르테타의 리더십을 알아본 벵거는 그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 했었죠. 하지만 비슷한 시기 아르테타의 어린 시절 영웅이었던 펩 과르디올라 또한 코치직을 제안하며 그는 여러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당시 바이에른 뮌헨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게 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새로운 사단을 꾸리기 위해 아르테타가 필요했습니다. 아르테타는 자신의 우상과 함께하고자 결국 맨체스터 시티행을 선택합니다. 2018년 여름 22년간 아스날을 이끌던 아르센 벵거 감독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여러 차례 거론된 미켈 아르테타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코치로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아르테타는 훌륭한 선수였다. 그처럼 홀딩 미드필더로 뛴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측하는 시야를 보유하고 있다며 아르테타의 선수 시절 커리어가 현재 그의 지도자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훌륭한 감독이 될 거라 확신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팀을 이끌어온 벵거의 빈자리는 너무 컸고 감독 경험이 없던 아르테타는 불안 요소가 많았죠. 그래서인지 아스날은 비교적 경험 많은 우나이 에메리를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렇게 아르테타의 아스날 감독 부임은 무산되었습니다. 같은 해 맨체스터 시티 수석 코치였던 도미니크 토렌트가 뉴욕 시티 FC의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아르테타는 맨체스터 시티의 수석 코치로 승격합니다. 2년 만에 수석 코치가 됐네요. 다음해 19-20 시즌 아스날은 극심한 부진으로 우나이 에메리 감독을 경질하고 또다시 아르테타 감독 선임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스날이란 빅클럽의 감독직은 아르테타에겐 굉장히 큰 부담이면서 동시에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였기에 결국 그는 맨체스터를 떠나 친정팀 아스날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이들은 아르테타가 아스날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고 감독 경험이 없어 아스날로서 도박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아르테타는 본머스전에서 아스날이 자신을 선택한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1대1 무승부를 거두긴 했으나 아스날의 문제점으로 꼽혔던 후방 빌드업과 중원 조합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며 극찬을 받기도 했죠.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을 아스날 스쿼드에 잘 어울리게 응용한 그는 아르테타는 에메리 감독 시절 부진했던 그라니트 자카의 기량을 최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극심한 부진으로 팀을 떠날 거란 얘기가 많았던 자카를 믿고 그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활용했는데요. 압박에 다소 약한 자카를 더 낮은 위치로 배치해 빌드업에 관여하게 했고 자카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분산시키기 위해 센터백들의 빌드업 가담을 늘리면서 에메리 감독 시절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던 빌드업 과정에 변화를 줬습니다. 자카의 장점을 살린 빌드업 형태는 측면 풀백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중원과 하프 스페이스에 더 많은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하며 경기를 주도할 수 있게 됐죠. 에메리 감독 시절에는 양쪽 측면 풀백들 위주로 빌드업을 진행하며 측면 공격에 집중했지만 현재 아스날 스쿼드에는 좋은 풀백들이 부족해 빌드업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아르테타는 자카의 패스 능력과 넓은 시야를 활용해 빌드업 중 노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했죠. 그리고 에메리 감독 시절 중용받지 못하던 메스트 웨질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적 수비 가담이 적다고 평가받던 웨질은 아르테타 감독 지휘 아래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을 보였고, 공격 2선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본인의 장점을 살려 아스날의 공격에 창의성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터치라인에서 열정적으로 팀을 지휘하는 아르테타의 모습은 카리스마가 넘쳤고, 선수들을 북돋아주며 팀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선수들은 그에 보답하는 듯 그라운드에서 투지 넘치게 뛰며 위닝 멘탈리티가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고, 조용하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은 관중들의 환호에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부임 후 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빠르게 개선한 아르테타. 하지만 감독 부임 후 치러진 9경기에서 8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아스날. 전반전 실점은 2실점인 반면 후반전 실점은 6실점으로 후반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아르테타 감독이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팀에 부임하자마자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변화를 일으켜낸 아르테타. 그에게 우려보다는 기대가 쏟아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르테타와 아스날,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터치비였습니다.